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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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경기 패스가 교통비 부담을 더 내려드립니다. 무엇을 타든 얼마나 타든 혜택이 더 큰 쪽으로. 더 경기 패스가 알아서 환급해주네? 더 똑똑하게 교통비 내리는 더 경기 패스. 교통 혜택에 내일이 먼저 시작되는 경기. 저 이번에 내려요. 시간이 또 됐고 우리 덕수 씨 얘기를 못했네요. 2부 출연자분들 와 계시고 우리 근데 오윤혜 씨가 계시니까 이거는 또 특수관계인 한덕수 씨, 전 총리 관련 그 얘기니까 얘기까지는 하고 가시죠. 네. 일단 내일 재판 생중계가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몇 시죠? 2시입니다. 아, 오후 2시. 오후 네. 2시에 선고가 있을 건데 일단 그 전에 지금 불구속 상태고 뭐 돈가스 먹는 사진 네. 그리고 호텔 그 피트니스 센터 입구라 그러더라고요. 네. 거기 앉아 있는 사진 뭐 영상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네. 우리 오윤혜 씨의 생각은? 윤석열 씨가 술을 못 끊듯이 우리 덕수 씨는 호텔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걸 왜 몰라요? 호텔 갔네 안 갔네로 저한테 고소했는데 그게 다 부질없다. 네. 역시나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이렇게 있다. 내일 그렇군요. 어떤 선고가 나올지 구형이 나올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네. 뭐 시간 관계상 요 뉴스는 짧게 다루겠습니다만 내일 이진권 판사가 진행한 재판이고 네. 내란 관련된 재판 중에선 첫 선고입니다. 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중요임무 종사에 관련된 선고 오후 2시에 생중계로 진행이 된다는 내용까지 1부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마무리하면서 우리 박영식 평론가 또 오윤혜 씨와는 인사 나누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들어오시는 동안 이게 이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에서 어제도 재판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무유기 관련된 거. 헌재 재판관 그 임명 뭐 지명하지 않았던 부분 네. 관련해서 직무유기 등으로 재판이 있었는데 공판 준비 기일이었고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12.3 내란 이후 그러니까 당정대 회의 그러니까 당 정부 대통령실 당시에 회의에서 윤석열 탄핵을 막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메모가 있었다. 네. 이게 이제 법정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의미가 무엇일까를 봤을 때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했던 일 중에서 뜬금없이 국회에서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들을 임명을 안 하고 예. 그거를 임명을 거부한 대신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일이 그렇죠. 벌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도대체 왜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까지 범위를 넘어가면서 했을까? 이완규라는 사람이 그 바로 그 12월 4일 날 그 4명 사인회동의 한 사람이었고 윤석열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결국 헌법재판소 내부에 이완규를 심어서 탄핵을 무산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게 확인이 사실상 된 거죠. 그렇죠. 결국은 그 윤석열 탄핵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보면 한덕수가 대행하던 시절에 헌재 재판관 또 임명 안 했었잖아요. 안 했어요. 예. 끝까지. 그런 모든 것들이 여기 연결이 되고 훗날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본인이 그동안 잘못된 것들을 다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가 직접 대통령이 되는 것밖에 그래서 그 없으니까. 5월 10일 새벽에 네. 왜냐하면 날짜를 안 까먹는 이유가 제 생일이거든요. 그 새벽에 왜 저는 이렇게 몇 번 들어도 12일이 잊혀진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 새벽에 벌어졌던 이 촌극을 또 우리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예. 자, 2부 진행하겠습니다. 한겨레 논설실 권태호 실장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신인규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에는 세 분과 함께 그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라고 지금 스스로가 주장하고 있는 오모 씨 관련 뉴스가 나오고 계속 후속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좀 쉽게 볼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이게 점점 얘기가 좀 진지해지고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오모 씨가 에스텔 엔지니어링이라는 걸 창업했고 그 이후에도 보니까 온라인 매체 NK 모니터 혹은 글로벌 인사이트 등의 이제 발행인이기도 하더라고요. 이 두 사이트는 오늘 오전에 운영이 중단됐다라고 알려졌는데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나 아니면 뉴스타파 등의 보도 내용들을 보면 작년 4월에 인터넷 신문 등록을 했습니다. 이 매체들이. 근데 이 매체가 등록하고 업을 이어가는 그 과정 혹은 그 시작에 정보사령부 쪽의 휴민트 요원들이 이 오 씨에게 이 활동비 형태로 한 1,300만 원 정도 지급한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어요. 뭐 정보사 그러면 이번 내란과도 굉장히 깊숙이 연결돼 있어요. 문상호 예. 전 정보사령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정보사가 그냥 단순히 이게 오모라는 사람이 뭐 무인기 날리고 내가 온라인에서 이제 뭐 이게 약간 우파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매체 만들고 이게 아니라 공작을 위해서 일부러 이 회사를 위장해서 만든 거 아니냐. 여기까지 지금 추론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권 실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아직까지는 이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실체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예. 이게 지금 이미 뭐 그 실명까지도 다 나오긴 했는데 이게 오 씨가 있고 김 씨가 있어요. 그 오김. 오 씨가 이제 그 에스텔 엔지니어링을 만들었고 김 씨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북한 대사 뭐 하여튼 좀 이상한 북한 담당 이사 예. 뭐 이런 대북, 대북 예. 담당 이사를 맡았는데 이 사람들은 둘 다 같은 대학 기계우주공학부 예, 같은 전공을 같은 예. 전공을 했어요. 이 S대 그러니까 서울대는 아닙니다. 하여튼 S대. 예. 자 이제 서울에 있는 몇 개 S대들이 추려지죠. 훌륭한 임금님의 성함. 예. 성균관대도 아니고 서강대도 아닙니다. 뭐 어쨌든 송실대도 아니죠. 세종대도 있죠. 세종. 아니 뭐 네. 어쨌든간에 그러니까 그래 하여튼 이 둘인데 이 사람들은 대학 때부터 이제 한반도 청년 미래 포럼이라는 이게 약간 보수 통일 단체 이쪽 활동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예. 이 전에 이제 그 한국 대학생 포럼이라는 걸 어제 그 활동도 이영주 기자 했어요. 표현을 빌리면 한대포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한대포. 여기에는 또 박근혜 그 청와대 그 유현준 행정관이 이 연결이 친구들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제 보수 그 청년단체 활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2022년도부터는 한반도 청년 미래 포럼에서 같이 활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2022년도에 북한에서 무인기가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서울로. 예. 무인기가 내려오자 그 직후에 이 에스텔 엔지니어링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항공 우주 하니까 이제 무인기 이쪽에도 관심이 많았고 여기까지 가다가 2025년 4월인데 잘 기억하면 이 NK 모니터와 글로벌 인사이트가 만들어진 시점이 2025년 4월 11일이에요. 그런데 4월 4일 날 윤석열 탄핵돼요. 그렇죠. 헌재 탄핵돼요. 그러면 정보사가 4월 11일 날 이게 만들어지려면 그 전부터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정보사는 12.3 내란 이후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 전 이 과도기 상태에서 야 너네들 이거 만들어라라고 저는 약간의 사주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이렇게 우리가 내가 돈 줄 테니까 뭔가 돈 연결은 돼 지원을 있다. 했던 거죠. 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진짜 뭐 지원하는 금액이 1,300만 원으로 지금 뭐 추측을 하십니다만 그보다 훨씬 큰 금액이 갔을 수도 있다. 아니 이거 만들면 예. 이제 그다음부터 계속 지원해 줄게라고 그렇죠. 예.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한반도 청년 미래 포럼에서 이제 그 북한 관련 통일 활동을 그러니까 이때 통일 활동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통일 활동이 아니고 이제 보수 통일 운동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필자들에서 기고해서 이렇게 받고 물론 이제 한반도 청년 미래 포럼은 예, 제명했어요. 요즘 제명이 유행인 모양인데 이 북한 팀 매니저인 그 김 씨 이거 예.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라고 오늘 이제 보도 자료도 내고 제명도 했더라고요. 지금 이 무인기가 북한에서 발견됐다. 그리고 이 오 씨라는 사람이 채널 A에서 이제 뭐 자신이 인터뷰를 하면서 일종의 자백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까지 그리고 그 전에 앞단 얘기를 우리 권태우 실장께서 쭉 해주신 겁니다. 그럼 이 상황까지 나왔으면 소위 말하는 배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왜냐하면 휴미트 정보사 요원이 네. 무슨 돈이 있어서 1,300만 원을 줬겠어요. 군인들 저기 노상원이랑 내란 모의 하면서도 쿠데타 하면서도 돈 없어서 롯데리아에서 햄버거 먹으면서 배도한 사람들인데 쿠폰 썼던 사람들인데 1,300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아마도 지금 말씀하셨던 권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배경에 뭐 일요시사 같은 데는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들이 하는 활동을 눈여겨봤던 정보사에서 접근을 해서 지원을 해줬다. 근데 마침 군에서 하기 껄끄러운 일들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군은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특수요원 이거 키워가지고도 니네 하다가 걸리면 우리가 배우는 거 모르는 척 할 거야. 국가는 다 모르는 척 할 거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알아서 그걸 하고 있으니까 국가가 안 하는 건데도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뒤에서 양성을 도와줬다는 건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럼 정보사가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이 올라가면 당시에 대통령실에 안보실은 모르고 있었을까? 그 자금은 군에서 나온 게 아니라 민간 자금일 텐데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나왔거나 어디서 나왔을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거죠. 지금 아까 오 씨, 김 씨 얘기를 했지만 이들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네, 있다. 그렇죠. 이 내용까지 연결이 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이고 배후 얘기를 제가 이 뉴스를 더 주목해야 된다고 보는 게 모르겠어요. 무인기가 북한에서 발견됐고 그걸 북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막 센 표현들을 하면서 막 성명 내고 했던 것들만 뉴스가 많이 나왔고요. 오히려 이후에 배후 관련돼서 뉴스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가 진짜라고 볼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훨씬 심각한 상황이죠. 예. 훨씬 심각한. 그래서 상황. 이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오늘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게 멋대로 북한에 총 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과감하게 이럴 수 있느냐. 그리고 오히려 국방부에 묻죠. 암만 민간에서 보냈다고 하면 국방부 우리 군이 그거 체크 못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또 내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또 볼 필요가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 시절이 아니에요. 네. 생각해보면 뭐 지난 9월과 또 1월 뭐 이렇게 생각해보냐면 9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갔을 때고요. 1월에는 중국 순방할 때입니다. 뭔가 이런 타이밍도 그렇고 그리고 언론지상에 알려진 게 이게 몇 건이라고 나오는 거지 그보다 더 많았다고 보는 게 타당한 추정 아닐까요? 알 수 없죠. 예. 알 수 없죠. 그러면 이거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됐건 정보사가 됐건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앞서 우리가 내란 전에 무인기 얘기는 거기를 도발해가지고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좀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도 비슷한 시도가 이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혹은 뭐 위기 2차, 상황을 3차를 그렇게 할 수도 노린다든지. 있는 거고 사실 근데 곤혹스러운 건 지금 정부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해도 그냥 민간 활동이었고 대학원생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치기 어린 과도한 호기심. 이런 정도로 갈 수 있었던 것이 정보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 입장을 바꿔서 김여정 부부장은 야 니네 군이 개입 안 했다며 군이 개입했네 이렇게 돼버린 북에서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예. 수 있는. 그래서 네. 그런 어떤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더 확실하게 그렇죠.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엔 이게 그냥 이게 무슨 민간 단체, 약간 좀 탈북자 단체 이런 데서 한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갑자기 윤석열 청와대에서 근무했네. 그다음에 이제 정보사가 나오네. 막 이러니까 이게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윤석열 시절은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실. 대통령실. 저도 이게 그 배후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게 이게 사실 윤석열 씨와의 연관성 그 해당 정부에서 그 일한 경력들이 지금 다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정보사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권 때부터 어떠한 목적으로 누가 그 배후에서 정보사까지 동원이 돼서 이런 식의 단체들을 키웠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그 윤석열의 계엄 이전에는 사실상 뭐 계엄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의도된 도발, 그렇죠. 이제 이적죄로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온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때 키워놓은 어떻게 보면 관변의 단체들로 키워놓은 세력들이 자꾸 이제 이재명 정부를 좀 코너에 몰기 위한 내지는 또 흔들기 위한 목적에서 이런 식의 지금 남은 장난을 치는 거 아니냐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전 정보사하고 어디고 간에 이거는 성역 없이 전 싹 다 한번 이번에 좀 그렇죠. 정리가 반드시 좀 필요하지 않나 예, 이거는 군경에서 합동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더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뭐 이제 보도로 나온 내용들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숨어있는 1인치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군도 사실 뭐 군 별이 이번에 떨어진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걸 또 핵심 요직의 방첩사, 정보사 다 이런 요직들이 지금 날아갔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뭐 민간으로 따지면 개파라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믿고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 중에는 또 굉장히 잘못된 생각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카드를 만들고 싶었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게 근데 굉장히 아찔한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 반전이지만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위기를 불러일으킬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 정보사나 저 방첩사가 사실 군 내에서도 특수 임무를 하는 곳이잖아요. 사실은 평화시에 이 방첩 정보 이 병과들이 주목을 못 받는다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딴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 활동을 하고 방첩 활동을 하는 것은 뭐 밀행성이라 그럴까요? 뭐 이게 비밀을 유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그 얘기하더라고. 정권 바뀌는 거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꾸는 구석이 있다는 겁니다. 뭔 짓을 하는지도 네. 모르. 우리 이번에 참 사실 그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내란 특검에서 구형을 하면서 다른 피고인들한테 구형을 했잖아요. 윤석열 빼고 가장 높았던 것 중에 하나는 노상원입니다. 그렇죠. 노상원이 전 정보사령관이었는데 30년이었거든요. 근데 노상원에 대해서는 재판 자체가 정보사령부와 정보부가 끼어 있다는 이유로 증인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밀리에 재판이 이루어서 그렇죠. 무엇 때문에 30년을 구형했는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도 궁금해요. 네, 저는. 사실은 그게 도대체 그러면 그 노상원 주변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 막연하게 짐작하는 거는 그동안에 수첩에 나왔던 것들이 실제로 법적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 특검이 이런 정도 말고는 알 수가 없거든요.
내란을 다 주도하고 기획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지금 보여요. 네. 근데 그 내용이 알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방첩사나 정보사 같은 이런 특수 임무를 하는 이제 그런 조직들은 상당히 엄정하게 관리가 그렇죠. 되는 것이고 사실 이 조직들은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정말 국민들과 국익을 위해서 충성하는 예. 그런 조직으로 돼야지 정상인데 지금 이런 정보사나 방첩사 같은 데가 무너져 버리면요. 정말 심각한 대한민국 안보에 타격을 입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의 이 친위 쿠데타 뭐 더 나아가서는 그 이전 정부에 누가 시작을 했는지부터 전 다 밝혀서 그렇죠. 이거 중요합니다. 완전히 예. 저는 새롭게 환골탈태로 만들지 않고서는 저는 이런 좀 소위 말하는 국민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여기서 꾸밀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지금 위험하게 봅니다. 국방부 장관도 이제 민간, 그러니까 군 출신이 아닌 문민 장관이고 그 정권이 바뀌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여기저기 막 취합해서 듣는 얘기들 중에 이 사람들은 이런 정보들을 만약에 갖게 되면 지금 현재 군 통수권자보다 오히려 그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외국에 다른 어떤 또 장르를 개척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워낙에 미행성이 있는 집단들이라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갑자기 그 떠오른 것 중에 2024년 여름에 충격적인 뉴스가 나온 게 있죠. 정보사의 해외 블랙 요원들의 명단이 유출됐다. 그랬었죠.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파이 영화 보면 나오는 그런 대한민국에서 바깥으로 보내는 대한민국의 그 요원들이 누군지가 다 나와서 해외에 그게 공개가 돼버리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근데 그때도 정보사령관이 교체가 안 돼요. 그때가 문상호예요. 예. 그때도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아까 신인규 변호사님 지적한 것처럼 분명히 국가적으로 봤을 때 방첩사는 이제 국내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예. 해체되는 수순으로 가야 되는 거지만 정보사 같은 조직은 불가피하게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그 조직이 어떻게 관리되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가 저는 심히 걱정스러운 상황이에요. 이게. 예. 자, 이 내용은 놓치지 말고 계속 좀 추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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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경기 패스가 교통비 부담을 더 내려드립니다. 무엇을 타든 얼마나 타든 혜택이 더 큰 쪽으로 더 경기 패스가 알아서 환급해주네. 더 똑똑하게 교통비 내리는 더 경기 패스. 교통 혜택에 내일이 먼저 시작되는 경기. 저 이번에 내려요.